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9%, 나스닥은 마이너스 1.12%,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또 지금 이번에 발표된 실적 말고 다음번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가가 급락을 했죠.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간 외에서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장중에야 그럴 수 있다 치죠. 네, 실적 발표 전이니까.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데,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호재가 넘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 떨어진다?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엔비디아 지금 그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냐면, 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8%까지 떨어졌었어요. 시간에 이 진행 중에는 얼마 전에는 8%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5.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규 시장에서는 2% 빠졌었어요. 네, 이건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시간에서 떨어지는 게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엔비디아 기대가 너무 컸나, 이런 거죠. 네,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적이, 네, 되게 좋게 나왔어요. 여기 종합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네. 2분기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다. 예상치가 280인가? 그랬었죠? 네, 260인가? 그랬었는데, 예상치보다 다 넘어갔어요. 네. 전문가 예상치가 287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요걸 넘어섰다고 되어 있죠. 자,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었네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68달러를 기록했다. 근데 예상치는 287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은 0.64달러였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다음번 매출에 대해서도 325억에 이를 것이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 317억 달러이기 때문에 325억 달러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80%나 증가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2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지금 보세요. 2분기에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근데 3분기에는 전년 대비 80%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네, 이 증가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더 많이 증가한다. 이 증가폭이 더 크다라는 것은 초기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미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똑같은 증가폭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증가폭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달나라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식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참 애매한 거죠. 자, AI 프로세서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이게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무려 154%나 증가했고요. 26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88%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웰. 이 블랙웰이 지금 보면은 이제 출시가 지연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4분기에 블랙웰에서 이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즉 4분기부터 출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미 블랙웰 칩 샘플을 출하를 했고, 네, 제조 효율을 높여 위해 제품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거 뭐 자사주 매입에다가 실적 전망치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었던 블랙웰에 대한 부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이 블랙웰 4분기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차세대 칩을 써야 되잖아요. HBM3E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하이닉스의 HBM3E 또 삼성전자의 HBM3E 12단짜리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솔직히 엔비디아를 이제 깐다. 네, 소위 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네, 요즘 말로 억가죠, 억가. 억지로 깐다. 네. 뭐가 나쁜데? 여기서 기업이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죠. 네. 이번 분기 실적 좋았어. 다음 분기 실적도 좋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상했었던 어떤 그런, 걱정했었던 그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도 4분기부터 가능해.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다가 자사주까지 500억 달러나, 네. 매입을 해주겠다. 더 이상은 네 엔비디아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뭐 되게 황당한 뉴스도 있었어요. 뭐 예상치가 379억 달러를 예상했었던 그런 전망 회사가 있었다. 리서치 회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떨어진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도 나오던데 솔직히 이거 이상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뭐 급등을 해가지고 뭐 몇 배씩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강한 시가총액을 만들기는 너무 시기상조죠.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꾸준히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 크게 상승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건질 만한 뉴스는 뭐겠습니까?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제품 나와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다음번 실적도 좋아요. 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뭐 하이닉스든 또는 삼성전자든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제 가치 증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이 영향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국내 증시가 받게 될지는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약에 뭐 단 3, 4%라도 올라갔다라면 오늘 국내 증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좋은 뉴스를 해놓고 나서 떨어졌단 말이죠. 해놓고 나서 떨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받아들일 내용은 숙제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만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호재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돼버렸네요. 야, 이거는 살짝 애매한데요, 그죠? 네, 애매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주도주 흐름으로 이제 진행된다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군도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기업들이 막 늘어나고 진짜? 네. 유한양행이 지금 급등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끌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총 상위로 쑥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네. 오늘도 뭐 인기몰이를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난 2월이었죠. 2월 달에 제가 그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시점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빠른 기간 내에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뭐 주가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네,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그죠? 네, 신주를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옵트론 최대 주주는 이렇게 뭐 돼 있고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ST큐브도 네,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앞타머 사이언스, DXNVX도, 네, 현재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주가 올라가기 어려웠겠는데요. 네. 일단 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유상증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야 뭐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위쪽에서 주가 올라갔을 때 달려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애매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또 있네요. B2가 몰렸다. 그럴 수 있겠지. 네, 왜냐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네, 주목을 받고 있고,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하니까요. 네, 신용거래 융자 잔고 상위 증가 10종목에, 지금 바이오가 많이 들어있다. 유한양행이 1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ST팜, 시젠, 우리바이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CS 윈드, 아무레퍼시픽, 크래프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흥하아연, 현대로템, 경동나비엔.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JNT, PNT, 화성밸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증가하는 거에 반도체나 자동차가 없네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생각됩니다. B2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 개인들이 많이 몰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급락을 시켜가지고요,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나면, 이 B2가 늘어나면, 갑자기 급락을 시켜가지고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랙웰 배송 중에 있다. 이런 얘기. 야, 이거 진짜 보면 이거, 네,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다시 봐봐. 지금도 새로 고침해서 한번 봐봐요. 더 빠졌어. 6.25. 이게 지금, 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싶은 생각이 좀 있네. 네. 그래. 블랙웰에 대한 부분이에요. 블랙웰 배송 중 발언에도 네 떨어졌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죠? 네. 아까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AI가 그러면 이제 거품이냐 끝났냐 여기 또 나오네요. 네. 일부 추정치가 379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네. 진짜 이거야말로 억가 중에 억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주가 떨어진 부분들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좋은 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돼요. 다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높게 올라온 상황이라면 그 시점을 그냥 유지만 해주는 거죠. 유지만 해주고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2차전지 공급 과잉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바이오 쪽에 내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건데, 일단은 뭐, 배터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글쎄요. 네, 여전히 이제 뭐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국내 전구체, 양극재 한참 이제 뭐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좀 떨어지는 형태로, 네. 실적이 지금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화재나 이런 소식 때문에 매출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잠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느낌들이고,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캐즘, 네, 일시적 수요도나 요게 이제 캐즘인지 아닌지는 봐야 돼. 그 장기적 수요도인지 일시적 수요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일단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감소할 수가 없겠죠. 요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네, 애매할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 떨어졌다고, 야, 이 바보긴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하고 배당 확대 등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어제 장 마감 때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뭐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얘네들은 어차피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요. 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식이고요. 전부 다 엔비디아인데 어이가 없다. 그죠? 네. 어이없는 엔비디아. 네. 이거 뭐야. 전부 다 엔비디아 이야기죠. 네. 엔비디아 이야기. 자, 통신장비주 하나 볼게요. 업황 회복이 요연한 통신장비주. 여기 보면 이제 KMW, 에이스테크, KMW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RF, HIC, 뭐 다른 것들 보면은 뭐 5%, 10%, 12%인데 에이스테크하고 KMW는 지금 둘이서만 30% 넘게 빠졌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실적이 별로 안 좋다. 2020년도 이후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망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으로 본다면 더 긍정적이긴 하네요. 네, 이게 RFHIC가 긍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 영업 손실이 2억 원밖에 안 나와서 긍정적. 다른 거는 100억이 넘잖아요. 자, 여기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 잠식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거 못 낮추면은 네, 그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내년까지 지속되면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뭐 KMW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업황들은 5G 수혜주였어요. 네, 5G에 대한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로 한정해서 보아도 통신 3사가 5G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여기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5G 쪽은 좀 이제는 네, 그때 끝난 거 아시죠? 네, 2020년인가 뭐 몇 년도였죠? 그때 19년이요. 네, 그때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떨어진 거고, 지금 이제 통신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죠. 뭐 주파수 경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거겠죠. 그 6G의 어떤 시작.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점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즉 적자폭이 좀 축소된다거나 뭔가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크게 뭐 좋아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 뭐 어차피 여기다가 몰빵을 친다거나 비중 많이 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놓는데 주가 떨어졌다? 그냥 놔두시는 게 맞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본 잠식률이 높다라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주가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KMW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개선되면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워낙 낙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가 없이 그냥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그냥 던져놓거나 아니면은 뭐 일찌감치 손절을 쳐버리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만 무려 36%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이 KMW 차트를 보시면은 위쪽에서 쭉 떨어지다가 작년인가요? 작년 말 올해 초 이 시점에서 주가가 살짝 네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돌리려는 움직임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점이라고 인식을 많이 했죠. 그때가
15,000원? 그쯤 되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거기서부터 더 떨어진 모습이니까, 바닥에서 지하실을 아주 대차게 파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네, 이제는 뭐 주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놔두셔도, 네, 되겠죠.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 위쪽에 5만원, 6만원대부터 떨어진 걸로 생각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주가 하락에는 또 제한적인 포인트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는데, 이 반등이 이제 본격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네, 분석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 아니라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5G가 아니라 6G로 넘어가야지만, 이 통신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고, 이제 뭐, 밸류업으로 튀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네. 뭐, 볼만한 얘기는 다 들은 거죠. 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야, 엔비디아. 그래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네. 야, 6%, 7%, 네, 그래. 잘 가. 자, 이거는, 뭐, 이게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네. 야, 3분기도 실적 좋다는데, 그러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네. 이거는 약간 차익 매도, 네, 좀 과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봐야 되겠어요. 실적이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다고 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실적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볼 것이냐 저렇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네 우리가 오늘 시장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저 같으면은 네 실적 계속 좋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라고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역시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좀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요. 아침 시작점에서는 같이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봐 엔비디아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적은 좋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면은 반등 포인트가 조금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꾸 어제도 팔아먹은 그 부분들이 좀 찝찝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럼 기관들은 엿을 먹은 건가? 네. 아무튼 오늘 장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장중시장 때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